저에게 쇠사슬을 채웠어요. 아이만 낳으면 다시 창고에 가둘 거라고. 노예처럼 부려 내 딸에게 쇠사슬을 채워. 누가? 시아버지와 남편이. 매일 문 앞에 쓰러진 딸의 얼굴은 피멍투성이었습니다. 배는 이미 만삭이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태산의 몸에선 20년간 잠들어 있던 괴물이 깨어났습니다. 사돈 일가는 미처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시골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사돈 집의 재벌 왕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 살짝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어두운 밤 낡은 주택가의 허름한 대문 앞에서 강태산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집으로 돌아온 태산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어요. 대문 앞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 태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온몸에 멍이 들고 옷이 찢긴 채 쓰러진 여자였어요. 만삭에 가까운 배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태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누구야? 서연이니? 서연아, 정신 좀 차려봐라. 태산이 딸을 부르며 급하게 안아 일으켰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오른쪽 뺨에는 선명한 멍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아빠, 저 왔어요. 서연이 가까스로 눈을 뜨며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서연아,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거야? 누가 이렇게 만든 거냐? 태산이 딸을 집 안으로 안고 들어가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의 상처를 하나씩 확인하는 태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너무 아파요. 아기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서연이 배를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난다. 병원 가자.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한다. 태산이 차키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빠 병원 가면 바로 들켜요. 시댁에서 저 찾으러 올 거예요. 서연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왜 병원을 가면 안 되는데? 지금은 내 몸부터 살려야 하잖아. 태산이 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시아버지가 병원에도 사람을 심어놨어요. 제가 도망쳤다는 거 알면 바로 데려가겠죠.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망쳤다고? 서연아, 너 지금까지 무슨 일을 겪은 거야? 무슨 짓을 당한 거냐? 태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몸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된다. 아빠가 듣고 있으니까. 이제 혼자가 아니다. 태산이 딸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때렸어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숨도 못 쉬게 만들었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내 남편이, 그 인간이 내 몸에 손을 댔다고? 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 못 낳는다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굶기고 욕하고 때리고. 서연이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저런 인간들이 어디 있다고 감히 내 딸을. 태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저를 지하실에 가뒀어요. 와인 저장고 같은 곳에.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거기서 사람들 몰래 때리고 발로 차고 죽을 뻔했어요. 아빠. 됐어. 그만해도 된다. 이제 말 안 해도 된다. 아빠가 다 들었다. 태산이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아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아기라도 괜찮을까요? 서연이 배를 만지며 불안해했습니다. 지금은 너하고 아이가 먼저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지킨다. 태산이 서연을 침실로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태산은 서연이 잠든 사이 오래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금고를 열어 20년 전 명함을 꺼냈어요. 마이다스 펀드라는 금색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20년이나 지났지만 이걸 다시 꺼낼 날이 올 줄은 몰랐네. 태산이 명함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교한 위조 서류 제작 장비들도 함께 꺼냈어요. 김 박사님께 연락해야겠군. 이제 시작이다. 태산이 오래된 전화번호를 찾아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김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강태산입니다. 태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태산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김 박사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부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태경그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태경그룹이요? 요즘 잘 나가는 대기업이죠.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김 박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제 딸이 그쪽 사돈 일가와 관련해서 큰일이 생겼습니다. 태산이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그쪽 재정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특히 태경 바이오 쪽을요. 그런 정보가 왜 필요하시죠?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처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도울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김 박사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내일부터 부탁드립니다. 태산이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태경그룹 본사에서는 정우혁이 아버지 정필재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우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라졌다고? 임신한 몸으로? 그게 말이 되나? 정필재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제 밤부터 없었습니다. 분명히 집에 있었는데 친정에 갔겠지. 그 정도 머리는 있지 않겠나. 정필재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 전화해 봤습니다.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정우혁이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병원이나 친구 집이겠지.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 없다. 정필재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태산은 서연이 잠든 침실을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아, 이제부터 아빠가 너를 지켜줄 거다. 태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당한 고통 그대로 갚아줄 테니까. 아빠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태산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번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김 박사가 두꺼운 자료 뭉치를 들고 태산을 찾아왔습니다. 태산 씨,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경그룹 조사 내용 전부 가져왔어요. 김 박사가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서 말씀해 보세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태산이 차를 우리며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태경바이오가 신약 개발 투자라고 속이고 사채를 엄청나게 끌어왔어요. 김 박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사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태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려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도 연구에 쓰이지 않았어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겁니까? 태산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임원들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정우혁 씨 명의 해외 계좌로 수백억 원이 들어갔어요. 김 박사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역시나 도박 자금으로 빼돌린 거군요.
결국 제 딸 고통 줘가며 배를 채운 셈이지. 태산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채 만기가 이번 달 말입니다. 딱 보름 남았습니다. 상환할 능력은 있습니까? 현재 태경바이오 자산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회사 주식을 처분해도 택도 없습니다. 김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예전에 연결됐던 해외 투자자 쪽 아직 관계가 남아 있습니까? 태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동 쪽 파이잘 왕자 라인이라면 아직 연락 가능합니다. 그쪽에 태경바이오 실상 전부 전달해 주세요. 투자를 회수하라고 강하게 권유하십시오. 태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건 그룹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인데요. 김 박사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제 딸이 당한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제가 왜 다시 움직였는지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태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경그룹 주식거래소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태경바이오 주식이 갑자기 대량으로 매도되기 시작했어요. 과장님, 태경바이오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과장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당황해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일제히 주식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손 털고 나가려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문제 없었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한편 태경그룹 본사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재무담당 이사가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호들갑이야? 정필재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태경바이오가 하한가를 찍었습니다. 거래량은 평소의 10배 이상입니다. 뭐라고? 정필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다 손을 떼고 있습니다. 무슨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간 것 같습니다. 이사가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습니다. 설마 사채건이 퍼진 건 아니겠지? 정필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그 자료는 최고 보안 문서입니다. 그때 우혁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무슨 연락? 담보 같이 하락으로 대출금 조기 상환하라고 합니다. 우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500억 원입니다. 뭐, 미친놈들이 갑자기 왜 상환하라는 거야? 정필재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다 똑같습니다. 우혁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필재는 혼자 사장실에 남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정필재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금융 시스템 해킹 시도 그리고 지금의 사채 만기 시점 연결된 거야. 정필재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전 우리 그룹 투자자들 명단 전부 가져와. 특히 마이다스 관련된 쪽. 네, 회장님.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사설 조사팀 불러. 강서연 행방 추적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필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스터 마이다스? 정필재가 20년 전 자료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강서연 아버지가 그 강태산이라고? 정필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젠장 괴물을 건드린 거였어. 정필재가 급히 우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혁아, 지금 당장 회사로 와라. 일이 생겼다. 1시간 후 우혁이 사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 겁니까? 우혁이 물었습니다. 너 내장인이 누군지 알고나 있냐?
강태산이요. 그게 왜요? 우혁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20년 전 미스터 마이다스라 불리던 투자 천재다. 정필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왜 지금은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건 일부러 숨어 지낸 거다. 그런데 네가 서연이를 때리고 지하실에 가두고 아이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지. 정필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우혁이 겁먹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래. 잠들어 있던 괴물을 깨운 셈이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전쟁이다. 정필재가 깊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서연이부터 찾아야 한다. 그 여자를 잡아야 협상할 수 있다. 정필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최근 우리 그룹을 둘러싼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필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악의적인 공격이라니 지금 장난합니까?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 그게 무슨 변명입니까? 한 주주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해명부터 하세요. 태경바이오 사채건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주주도 팔걸이를 치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일 뿐입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필재가 식은땀을 닦으며 변명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회장님? 남자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승철 이사님? 정필재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백승철이 여유 있는 걸음으로 단상 앞으로 걸어가며 얇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백승철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요? 갑자기 왜 끼어듭니까?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태경그룹의 사회이사 백승철입니다. 20년 동안 투자업계에서 일했고 금융사기와 기업 붕괴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백승철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그룹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말해보시오. 주주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강태산이라는 사람입니다. 과거 미스터 마이다스라고 불렸던 투자 천재죠. 그 말이 나온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우리 그룹을 쓰러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백승철이 태연하게 거짓을 섞으며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라니요? 한 주주가 물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정우혁 전무와 불화가 생긴 것이 발단입니다. 감정 문제를 기업 보복으로 확대한 거죠. 백승철의 말에 몇몇 주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필재는 속으로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주주들이 백승철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강태산과는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그의 투자 습관, 심리, 움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백승철은 마치 자신이 구원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요. 사실 제가 그 사람에게서 투자 전략을 배운 적도 있습니다. 백승철이 얄밉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태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배신자가 사람들 앞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 태산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산 씨, 저 사람 누구입니까? 내 밑에서 일하던 놈입니다. 내 기술을 훔쳐서 독립한 배신자입니다. 태산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백승철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태산의 공매도는 길게 갈 수 없습니다. 곧 포지션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주주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버티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되려 역공을 준비해야 합니다. 백승철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서 강태산의 자금줄을 끊겠습니다. 정필재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파이잘 왕자와 연결된 쪽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승철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투자 계약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이틀 후 태산이 김 박사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산 씨, 큰일 났습니다. 김 박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파이잘 왕자 측이 계약을 취소하겠답니다. 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백승철이라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놈이 결국 여기까지 손을 뻗었군. 태산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포지션에 큰 손실이 났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입니까? 2천억 원 정도입니다. 태산이 의자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국세청에서 탈세 의혹 조사 통보가 왔습니다. 누가 고발했죠? 백승철입니다. 태산이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한 놈씩 끝을 봐야겠군. 한편 태경그룹에서는 정우혁이 기자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정우혁 전무님, 부인과의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제 아내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었죠. 정우혁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치료였습니까? 우울증과 피해망상 치료요. 제가 때렸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정우혁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가정폭력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정필재가 백승철을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백 이사, 정말 고맙소. 당신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필재가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회장님. 강태산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백승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오? 저에게 그룹 경영권 일부를 넘겨주십시오. 그래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백승철의 눈빛에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태산이 서연에게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잠시 몸을 숨겨야겠다. 아빠,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이 아빠를 찾고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건 잠시일 뿐이다. 태산이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무서워요. 아빠가 반드시 이 모든 걸 해결할 거다. 네가 겪은 일, 그 죗값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간다. 태산이 전화를 끊고 김 박사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백승철이 훔쳐간 알고리즘에 오류를 심어주십시오. 어떤 오류 말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놈이 다음 거래에서 바로 파산하도록 만드는 오류입니다. 태산의 눈에 복수의 불길이 선명하게 타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잠적한 지 사흘이 지나고 서연은 이 실장의 도움으로 안전가옥을 떠나야 했습니다. 경찰이 수색망을 좁혀오고 있었거든요. 서연 씨, 어서 차에 타세요. 이 실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괜찮을까요? 서연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태산 형은 20년 전에도 이런 위기를 여러 번 넘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실장이 차를 몰며 서연을 위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에요. 시골 마을인데 아무도 찾지 못할 거예요.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골 마을의 작은 폐교였습니다. 주변에는 논밭만 보였고 인적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서연이 차에서 내리며 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실장이 주변을 둘러본 후 서연을 안내했습니다. 폐교 옆 작은 건물에서 50대 중반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실장님, 오랜만이네요. 남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급하게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이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이분이 태산 씨 따님이신가요? 윤 대표가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윤 대표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친환경 제품들을 만드는 작은 공방이었어요. 윤 대표가 차를 내오며 서연의 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임신하셨구나. 언제 태어날 예정이에요? 다음 달이요. 서연이 배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더욱 조심해야겠어요. 여기서 푹 쉬세요. 윤 대표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윤 대표님은 저희 아버지와 어떤 사이신가요? 서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20년 전에 아버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윤 대표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떤 도움을요? 제가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포기할 뻔했거든요. 윤 대표의 눈에 감사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전 재산을 투자해 주셨어요. 덕분에 지금까지 사업을 할 수 있었고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은인의 딸이 힘들다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윤 대표가 일어나더니 서연을 지하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긴 뭐예요? 지하실에는 최신식 보안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만들어뒀어요. 여기서 머물면 절대 안전해요. 이런 시설까지 만들어두셨다니. 서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님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윤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요? 위기가 올 때를 대비해서 비상 자금도 모아뒀거든요. 윤 대표가 금고를 열어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서연이 통장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명의의 해외 신탁 계좌예요. 20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요. 얼마나 들어있는데요? 1천억 원 정도요. 백승철 같은 놈들이 추적할 수 없는 역의 펀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서연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걸 아버지에게 어떻게 전달하죠? 제가 비밀 통로를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윤 대표가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의 과거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파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암호화된 파일이었는데 이름이 블랙 팬텀이었습니다. 윤 대표님, 이 파일을 열어볼 수 있을까요? 서연이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컴퓨터에 잘 몰라서요. 하지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윤 대표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미스 정이라고 해킹 전문가인데 백승철한테 당한 적이 있어서 도와줄 거예요. 다음 날 20대 후반의 여성이 노트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 정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서연이에요. 파일을 보여주세요. 미스 정이 노트북에 파일을 연결했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미스 정이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뭐가 들어있는데요? 서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태경그룹이 유령법인을 통해서 수백억 원을 횡령한 증거예요.
정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정필재 사장의 육성까지 녹음되어 있어요. 미스 정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 돈은 절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한테 준 돈이니까. 정필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미스 정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있어요. 태경그룹 회장실에 비밀 CCTV 서버가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해킹으로 들어가 봤거든요. 미스 정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지? 화면에 영상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서연 씨 남편이 서연 씨한테 폭행하는 장면이에요. 미스 정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화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그 끔찍한 순간들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어요.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겠네요. 미스 정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안전한 방법으로 연락드릴게요. 윤 대표가 암호화된 메신저를 켰습니다. 한편 숨어있던 태산이 윤 대표의 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었다니. 태산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님, 저 태산입니다. 태산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산 씨, 어디 계세요? 걱정했어요. 지금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백승철 역공 작전을 시작하겠어요. 태산의 목소리에 다시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떤 증거인데요? 태경그룹의 모든 비리가 담긴 결정적 증거예요. 이제 반격할 수 있어요. 태산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대회의실에서 태경그룹 비상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건가요? 한 주주가 정필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주가가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대책이 뭡니까? 다른 주주들도 화를 내며 따져 물었습니다. 정필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주주 여러분, 잠시 진정하시고.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장한 태산이었어요. 실례합니다. 해외 투자 펀드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태산이 유창한 영어로 말하며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펀드에서 오셨나요? 진행 요원이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 투자 펀드입니다. 태산이 준비해온 가짜 명함을 건네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주 명부에는 없는데요. 어제 긴급하게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김 박사가 미리 조작해둔 거래 기록 덕분에 태산은 무사히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태산이 앞자리에 앉자 정필재와 백승철이 그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하지만 완벽한 변장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필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그룹이 겪고 있는 위기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이라고요? 이미 2달째인데요. 주주들이 항의했습니다. 그때 태산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이 그룹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산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재 태경그룹이 겪고 있는 위기는 경영진의 비리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정필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태경바이오가 신약 개발 명목으로 빌린 3천억 원의 사채를 개인 용도로 유용했습니다. 태산이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백승철이 일어나며 따져 물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한 공개 가능한 자료입니다. 태산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산이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정필재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수백억 원을 제공한 녹음 파일입니다. 이 돈은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정치인들한테 준 로비 자금이니까. 정필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주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조작된 자료일 수도 있잖아요. 백승철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된 건가요? 태산이 세 번째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정우혁이 임신한 서연을 폭행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태경그룹 회장실에 설치된 CCTV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 여자는 제 며느리인데 정신병이 있어서. 정필재가 변명하려 했지만 태산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이 의료진 소견서는 뭡니까? 태산이 병원 진단서를 공개했습니다. 강서연 씨는 심한 외상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정신병과는 무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주들이 정필재와 백승철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회장 해임을 요구합니다. 한 주주가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며 정필재를 성토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백승철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백승철이 태산을 가리키며 의심스러워했어요. 저는 합법적인 투자자입니다. 태산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밖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정필재 씨, 정우혁 씨, 백승철 씨 계십니까? 경찰관이 영장을 들고 말했습니다. 횡령과 폭행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정필재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신고한 거냐? 백승철이 소리쳤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증거가 확인되었고요. 정필재와 백승철 그리고 정우혁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새로운 경영진을 세워야겠네요. 한 주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룹 자체가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어 회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주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산이 조용히 일어나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몇 달 후 강서연이 안전한 산부인과에서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축하해요, 서연아. 태산이 신생아실 앞에서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우리 손녀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은서는 어때요? 은혜의 실말이라는 뜻으로요. 좋은 이름이다. 은서야,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 놨단다. 태산이 신생아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법적으로 문제 없으신 거죠?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확인해 줬어.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구나. 태산이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정말이에요? 은서 재단을 만들어서 너처럼 고통받는 여성들을 도울 거야. 서연의 얼굴에 감동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는 조용히 살자. 할아버지로서 은서를 키우는 게 내 마지막 임무야. 태산이 손녀의 작은 손을 잡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긴 복수국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은서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겠네요. 서연이 아기를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 태산이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몇 주 후 태경그룹은 결국 상장 폐지되었고 정필재 일가는 모든 재산을 잃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산의 완벽한 복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었어요. 태경그룹의 몰락으로부터 2달이 지난 어느 날 서울 시내 고급 호텔 회의실에서 수십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태경그룹의 몰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대기업 회장이 주먹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강태산이라는 자 때문에 우리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천억 원이 넘어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다른 참석자가 분노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경그룹 피해자 연합을 결성하자고 제안드린 겁니다. 회의를 주도하던 인물이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강태산의 과거 투자 비리를 다시 조사해서 그를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들었는데요. 한 참석자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건 표면적인 얘기고요. 숨겨진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회의 주도자가 음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서연이 낳은 아이의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양육권 소송이라고요? 서연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증거를 만들어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강태산도 흔들릴 테니까요. 한편 교도소 면회실에서는 정필재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정필재가 반가워하며 인사했습니다. 정 회장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안타깝습니다. 김 변호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직 검사 시절 인맥을 총동원해서 피해자 연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태산 그놈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정필재의 눈에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강태산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분들 실력이 어떤가요? 제가 검사 시절 함께 일했던 전문가들이에요. 실력은 보장합니다. 며칠 후 시골 마을에서 평화롭게 지내던 태산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산 씨, 큰일 났어요. 김 박사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태산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피해자 연합에서 서연 씨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어요. 뭐라고요? 태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서연 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헛소리를. 태산이 주먹을 쥐며 분노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국세청에도 태산 씨 탈세 의혹으로 특별감사를 신청했다고 해요. 태산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지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태산 씨, 괜찮으세요? 김 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태산이 가슴을 누르며 힘들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백승철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도 있어요. 그 배신자가 피해자 연합의 전략 고문으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태산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복수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과로가 몸에 무리를 준 것 같았습니다. 한편 서연은 갓난아기 은서를 돌보면서도 점점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표님, 제가 요즘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나요?
윤 대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꾸 예전에 맞았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리고 은서한테도 해코지할까봐 무서워요. 서연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안 돼요. 병원에 가면 그들이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거예요. 서연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백승철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서연 씨는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앓고 있습니다. 백승철이 카메라를 향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병원 치료 기록을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그것이 양육 능력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이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도 의심스럽고요. 백승철이 악의적인 거짓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태산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과거에 사용했던 계좌들을 모두 정리해야겠어요. 태산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부터 가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그들이 제 자금을 추적하고 있어요. 태산이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김 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일단 그림자 자금 세탁 작전부터 실행해 주세요. 태산이 억지로 몸을 일으키며 지시했습니다. 모든 계좌를 해외로 분산시키고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날 밤 태산은 서연에게 힘든 결정을 알려야 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힘든 말을 해야겠다. 태산이 화상통화로 딸과 연결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서연이 은서를 안고 있었습니다. 너와 은서를 유럽으로 보내야겠다. 유럽이요? 왜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해. 양육권 소송에서 이기려면 일단 피해야 해. 태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빠는 여기서 마지막까지 싸울 거야. 태산이 가슴 통증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 실장님이 너희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야. 다음 날 피해자 연합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강태산의 과거 투자 내역을 모두 파헤쳐야 합니다. 연합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그가 20년 전에 했던 불법 행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국세청 특별감사팀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승철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강태산은 결국 자신의 탐욕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태산이 이 실장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실장, 서연이와 은서를 부탁합니다. 태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형님 건강부터 챙기세요. 너무 무리하고 계세요. 이 실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일단 아이들만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태산이 가슴을 누르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김 박사님께는 마지막 작전을 준비하라고 전해주세요. 마지막 작전이요? 백승철과 피해자 연합을 한 번에 무너뜨릴 계획이 있어요. 태산의 눈에 마지막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태산은 혼자 어두운 방에 앉아 심장 통증을 견디며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과 손녀의 안전이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태산이 중얼거리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고 태산의 외로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딸과 손녀를 유럽으로 피신시킨 후 태산은 홀로 남아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심장 통증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승철이 파놓은 함정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어요. 김 박사님, 피해자 연합 내부 자료를 입수할 수 있습니까?
태산이 가슴을 누르며 힘겹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해킹을 통해 그들의 내부 메신저와 이메일에 접근했어요.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연합회원 중 절반은 돈 때문에 합류한 거더라고요. 어떤 뜻입니까? 태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백승철이 연합회원들에게 태경그룹 자산 매각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럼 그들은 정의가 아니라 이익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군요. 태산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백승철이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일부 회원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죠. 태산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연합이 그들을 이용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익명으로 통보하세요. 다음 날 피해자 연합회의실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백승철 씨 약속하신 수익 배분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한 회원이 따져 물었습니다.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요. 백승철이 애매하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자료를 보니 우리가 속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회원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자료 말씀이신가요? 백승철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백 씨가 태경그룹 자산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 자료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헛소리를. 백승철이 화를 내며 부인했지만 회원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한편 김 박사는 더 중요한 증거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태산 씨, 대박 증거를 찾았어요. 김 박사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셨나요? 태산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백승철이 태경그룹 자산 매각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은 금융거래 내역이에요. 정말입니까? 태산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뇌물이 전직 검사 출신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비용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김 박사가 자료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필재와 백승철, 그리고 전직 검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군요. 태산이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완벽한 정경유착 고리예요. 이걸 검찰에 제보하면 그들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어요. 태산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박사님, 서연이가 찾았던 비자금 증거도 함께 엮어서 검찰 고위층에게 직접 제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이틀 후 검찰청에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연합 간부들을 모두 소환하겠다. 검사가 수사팀에게 지시했습니다.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히 수사하라. 백승철부터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사관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백승철이 사무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뇌물수수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이건 음모다. 강태산이 조작한 거야. 백승철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증거는 법정에서 확인하시죠. 경찰관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 연합의 주축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연합이 완전히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 해체를 선언합니다. 남은 회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속았던 피해자입니다. 한편 유럽에서 소식을 듣던 서연이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실장님, 양육권 소송은 어떻게 되었나요? 서연이 공항에서 만난 이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피해자 연합이 와해되면서 소송도 자동으로 취하되었어요. 이 실장이 안심시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가 시댁에서 당했던 폭행과 감금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되었어요. 정말이에요?
서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시댁 측의 모든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서연 씨가 완전히 승소했어요. 며칠 후 태산이 언론사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산입니다. 태산이 마이크 앞에 섰지만 얼굴이 많이 야윈 상태였어요. 제가 지난 몇 달간 벌인 일들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딸이 당한 폭력에 분노해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태산이 차분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부정부패를 발견했고 이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는 말씀인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였지만 나중에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딸에게 정의를 가르치기 위해 악당을 무너뜨렸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법원에서 정필재와 정우혁에게 가혹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정필재에게 징역 15년, 정우혁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선고했습니다. 가정폭력과 횡령 등의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정필재 일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그날 밤 태산이 심장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병원으로 달려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무리했나 봐. 태산이 침대에 누워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치료부터 받으세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이제 할아버지로 살고 싶어? 태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태산은 자신의 경험을 정리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윤리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볼까 한다. 태산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돈 버는 법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잊지 않는 법을 담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서연이 응원하며 말했습니다. 퇴원날 태산의 조력자들이 모두 병원에 모였습니다. 김 박사님, 이 실장님, 미스 정씨, 윤 대표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산이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시되 제가 약속한 보상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태산 형, 우리는 돈 때문에 도운 게 아니에요. 이 실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어요. 태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병실에서 서연이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만든 세상에서 우리 은서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겠어요. 그래, 이제 정말로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 태산이 창밖의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나고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모든 사건이 정리된 후 3개월이 지나고 태산은 서연과 함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은서 재단 설립 서류는 다 준비되었나요? 태산이 책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네, 모든 서류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전 재산의 90%를 기부하시는 건가요? 변호사가 놀라며 재차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원래 제 것이 아니었어요. 태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딸과 손녀가 평범하게 살 수 있을 만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돌려주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돈보다 소중한 걸 찾았으니까. 태산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재단 이사장은 누가 맡으실 건가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제 딸 서연이가 맡을 겁니다. 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가 당한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게 도와주는 거야.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태산이 딸을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은서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서 재단 이사장 강서연입니다.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희 재단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미혼모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심리 치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석한 기자들과 후원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고통을 바탕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사 뒷자리에 앉은 태산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은서야, 엄마가 정말 멋지지? 태산이 품에 안은 손녀에게 속삭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태산과 서연은 시골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아빠, 여기서 정말 살 거예요? 서연이 작은 한옥집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응, 조용하고 좋잖아. 은서도 자연 속에서 자라는 게 좋을 거야. 태산이 마당에서 은서를 안고 산책했습니다. 여기서 책도 쓰고 할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해보려고 해. 며칠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산 선생님, 미스터 마이다스의 투자 윤리 책이 정말 화제가 되고 있어요. 편집자가 흥분해서 전화로 말했습니다. 벌써 초판이 다 팔렸고 재판을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태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돈 버는 기술보다 인간의 도리에 대한 내용이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어요. 한편 윤 대표가 태산을 찾아왔습니다. 태산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윤 대표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재단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좋은 생각이네요. 태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기술과 재산을 기부해서 지구 환경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재단 설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산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몇 달 후 서연도 자신만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책을 써보려고 해요. 서연이 원고지에 글을 쓰며 말했습니다. 어떤 책?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요.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아빠가 도와줄게. 6개월 후 서연의 에세이 상처에서 피어난 꽃이 출간되었습니다. 서연 씨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출판사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말 많은 독자들이 감동받고 있다고 하네요. 태산이 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누구한테서 온 거지? 태산이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정필재가 보낸 참회의 편지였어요. 강태산 씨, 제가 저질렀던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연 씨께도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태산이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벽난로에 태워버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이제는 앞으로만 보자. 태산이 중얼거리며 쟤를 바라봤어요. 시간이 흘러 5년 후 은서 재단에서 대규모 희망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서 재단이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서연이 무대에 올라 당당하게 연설했습니다. 지난 5년간 3,000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 모든 것은 용기를 내어 저를 구해준 아버지와 가족의 사랑 덕분입니다. 행사장 맨 뒤쪽에서 태산이 7살이 된 은서와 함께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정말 멋있어요. 은서가 태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태산이 손녀를 안아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백승철이 출소했어요. 이 실장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네요. 또 시작하는군요. 서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변호인단을 직접 이끌어서 방어하겠어요. 서연이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정에서 백승철과 마주친 서연은 더 이상 예전에 두려워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재단의 모든 활동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서연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백승철의 소송은 기각되었고 그는 다시 한번 완전한 패배를 맛봤습니다. 그날 저녁 태산과 서연 그리고 은서는 바닷가를 함께 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서연이 은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응,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다. 태산이 석양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써준 책 읽어봤어요. 은서가 뛰어다니며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우리 은서가 벌써 그런 걸 다 이해하다니. 태산이 손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은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 세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발자국을 지워갔지만 그들의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라서 정말 행복해. 서연이 아버지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니? 태산이 가족을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석양이 바다 수평선으로 천천히 져가고 있었고 세 가족의 평화로운 실루엣이 아름답게 그려졌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사랑과 용서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카메라가 그들의 행복한 뒷모습을 비추며 완벽한 대단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딸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에는 사랑과 용서로 끝이 났습니다. 태산이 보여준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서연이 보여준 용기와 성장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던 악인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고 고통받던 가족은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태산이 마지막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조용한 삶을 선택한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에서 온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은서가 건강하게 자라며 할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을 받는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상처받은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